여기 은평구 음마아파트는요, 이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이한 경우냐면, 결국은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가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가등기는 등기부등본상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나오고,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나오고, 매매 계약서가 나옵니다, 여기. 근데 이 사람이 이자를 6개월 안 내서, 이 사람이 가등기를 투자한 사람이 본등기로 넘겼어요. 본등기로 넘기고, 여기가 어디죠, 지금? 음마아파트는 유명하죠, 음마아파트. 본등기로 넘기고 한 2억 받고 팔았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올랐어요, 10억. 재건축 분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 아까 우리가 85%를 얘기했잖아요. 9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그래서 가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저당이 나요? 가등기가 나요? 근저당이 낫겠죠. 근데 가등기인 경우에는 내가 집이 있으면 괜찮아요. 요즘 1가구 2주택은 혜택 없는 경우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84평방미터의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가등기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에 부가세가 또 붙어요. 회계처리 사업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가등기는 잘 안 한다. 이것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행사 가이드가 월 소득이 350에서 500만 원이에요. 400원 가입되고 8,500만 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8,500만 원 여러분 투자를 하면은 155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금 용도가 선순위 캐피탈에 있는 대출을 썼어요. 쓴 걸 갚고 본인이 1,300만 원 더 쓰는 거네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GPL의 단점 중에 이게 1년 이내에 상환되는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본인이 더 원하면 더 추가로 요청하겠죠. 이렇게. 이거는 부산 지역이고 역세권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서 했는데 대출 예당세 처음 받고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기존의 대부업체의 돈을 갚고 1,300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한테 내가 1,300 더 해주겠다는 추가 설정을 해주는 게 낫죠.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부산 친구 국제범용아파트에 22%에 매달 158만 3천 원을 받고 그 다음에 경매 끝나고도 원금 남는 돈이 있고 경매 입찰하면은 1순위 원금이자 2순위 원금이자 전부 합쳐도 87%니까 내가 낙찰 받을 확률은 거의 없고 낙찰 받으면은 3,700만 원까지 세차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단독주택 31평형 2억 7천만 원. 이 물건을 잘한 겁니다. 이 물건은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가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고 5층짜리 건물 올렸어요. 엊그저께 아직 준공 안 났어요. 지금 이번 달에 준공, 4월 초에 준공이 나는 거예요. 자, 대지 103.4면은 31평의 대지. 여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네요. 그 앞에는 지금 공원이고. 자, 도시 지역의 2종 일반주거든요. 7층 이하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지금 31평을 평당 2,7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3평을 합쳐 땅값만 1,000만 원에 다 올랐어요. 땅값만. 3년 전에 샀는데.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을 건물주는 여기다 건물 올리려고 했는데 3층밖에 허가가 안 난다고 할 때 건물 지어도 돈 남는 게 없겠다 해서 팔았는데 산 사람은 이걸 건물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건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따가 어떻게 건물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GPL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 건물 짓는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용산구 신계동 48 용산 이편하신 아파트 2011년 10월 5일날 분양가 6억인데 지금 현재 14억이에요. 8억 벌었네요. 8억. 용산의 아파트가. 말은 태어나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라는 말 이게 실감합니다.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집값을 내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인천인데요. 인촌이라고 해요. 촌. 30년이 지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죠.
내가 서울에 살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서 나를 태어나겠다면은 8억, 10억 거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잠실에 있는 호수공원에 아파트 대출을 제가 하는데 분양가는 얼마였는 것 같아요. 평당 1,000만 원 4억 8천 했어요. 제가 대출할 시점에 KB세가 16억 갔어요. 16억. 12억을 버는 거예요. 4년 만에.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자, 4억 5천 대출을 받았어요. 캐피탈에서. 그리고 이 캐피탈은 대출을 또 받았죠. 상상인저축은행, 분당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대출을 또 받았는데 내 실제 투자된 데는 5천만 원밖에, 4,500만 원밖에 투자 안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질권대출이에요, 지금. 자, 이 사람이 저희가 이거 두 개를 너무 금리가 높아서 나왔다. 이 금리는 13.8%. 자, 이 사람이 보면은 건물을 지금 이렇게 들리. 지하 1층인데 휴게홈시도 1억에 300만 원, 사무소 500여 원, 2층, 3층, 4층, 5층, 6층에 빚었습니다. 공사 건축비가 15억 들었대요. 기타 뭐 부대 비용이 좀 꿍꿍합이 뭐 들어가고 건물 철거하는데 1,800만 원 들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기존 주인은 건물을 3층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해서 이걸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5층까지 올렸어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건축주하고 용산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계단으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지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층이에요. 그 지하를 빼고 하다 보니까 주차용도 2대밖에 못 붙인 거예요. 지금 주차법도 강화가 돼서 요즘 한 대당 하나씩 지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용산구청 허가를 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고, 자, 남영역 앞에 역세권 치고죠. 자, 이렇게 설계사무실에서 별개로 떠졌습니다. 자, 용적률 건폐율에다가 건물을 몇 층 올리겠다. 옥탑방까지, 옥탑방은 연면적에서 서비스 면적 제1이죠. 이렇게 다 짓고 건물을 똑같이 이렇게 진다고 해서 실제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자, 이렇게 설계도면이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뜨겠대요. 주차장 2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대당 한 대인데 건물을 이렇게 철거. 자, 이렇게 건물 올리겠대요. 자, 설계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야죠.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직접 공사비, 상하수도요금 다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4억 5천 대출 받아서 질권대출이 이렇겠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공부하고 있는 질권대출입니다. 총 보니까 9억 2천에 580만 원 나와요. 580만 원에 6,950이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자, 이 사람 GPL 투자가 13.8인데 14% 나왔습니다. 6,300만 원에 월 5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금리가 높다고 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랑 대화를 해줬는데 이 대부업체에서 종교사업에서 3%를 날려요. 이 3%가 정당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4억 5천에 3%니까 1,350만 원 달려요. 근데 금융기관 슬라이드 방식과 대부업 슬라이드 방식이 달라요. 금융기관은 금리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잠정기간으로 하지만 대부업은 사용기간으로 해요. 대부업도 정해져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만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인들이 가져온 수수료를 줘야 돼요. 3%에 사후관리수수료 4%. 근데 이 사람이 중도상환 했을 경우 이 수수료 여러분이 받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다른 대부 업체나 아니면 연결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슬라이드 방식이 사용기간으로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간을 보니까 2년을 잡았더라고요. 2년이니까 4억 5천 곱하기 700일분에 156일 썼어요. 156일이면은 1,350만 원이 아니라 22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방식이 최고 24%를 못 넘게 돼 있잖아요. 금융위에서 정한 24. 근데 월 단위로 2%를 넘으면 안 돼요. 월이 2에 11을 곱하면 24잖아요. 월 단위 2%. 그럼 4억 5천에 2%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이 사람 한 달 이자가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에 이 사람이 200 얼마로 받는 게 900만 원 안 넘는다. 이 사람은 굳이 이걸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 금감원에 신고하고 민원을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방법이 금융기관 슬라이드 방식과 대부 슬라이드 방식이 틀린다.
무슨 소리냐. 연 24%만 안 넘으면 되는데 연 24%면은 2억 4천에 여기 1350이고 월 받은 거가 안 넘는데 무슨 상관이냐. 금융위원회 무슨 사무관이 있어요. 사무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사무관이 24%만 맞는다는 거야.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융기관 슬라이드 방식과 대부 슬라이드 방식이 다르다. 그랬더니 그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나도 여기저기 대부업체 다 알아봤는데 24%만 연을 안 넣으면 된다 하더라. 사무관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4억 5천에 3% 1350원 너무 높지 않습니까? 중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기간으로 해서 얼마를 받냐면은 1035만 원을 나. 1000 얼마를 받겠대요. 자기가 어렵게 중재를 했대. 더 이상 나서지 말아요. 자기가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이 더 이상 여기가 나서면 자기도 난처하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이 연 23%안 된다니까 나는 조처 얘기 굳이 나설 필요 없죠. 여기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 대출을 해서 6억 2천 대출해서 이걸 받고 나머지 개인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 대표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표가 여전히 그래. 나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으니 금융감독원하고 대한대부협회에 연락해서 해보니까 이상 없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래 신고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대한대부협회에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인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전화번호하고 해줄 테니까 전화해보라고.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받았다면 당연히 세무조사 받으면 지금 5억이 걸릴지 15억이 걸릴지 난 모른다. 그리고 영업정지 먹고 그 다음에 불법 대부업체로 신고 들어간 중도상환수료. 좀 이따가 백기를 들고 소를 들어. 지점장이 아시는데 처음에는 지점장이 왜 나서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중도상환수료 할려냈어요. 집을 아까 그분들이 이렇게 지었네요. 지금. 자, 이게 이 사람이 받은 처음에 이 금액을 요청해 대학 금융감독원에서 중재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자, 이 사람이 대출받는 방식이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4억 5천에서 아까 90% 대출받은 거 받았죠? 상상인저축은행에서 4억 500. 13.9% 이자를 받습니다. 본인이 고객한테. 4억 5천에 대해 6.5 이자를 줍니다. 2,600만 원. 여기서 이걸 뺀 금액이 3,500만 원. 자기가 투자는 3,500입니다. 79.9. 이게 지금 GPL 투자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GPL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실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유동화 순환구조 투자법이라고 하면 4억 5천에 10.5. 22% 받아서 질권대출이자 넉넉히 7.5 주고 수수료 4% 주고 10.5면은 4,252만 원. 월 350만 원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중도상환수 2%는 90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4% 수수료를 줘야 돼요. 투자 금액에 한 번만. 그 4%는 여기 있는 모집인들이 매번 DM 발송하고 카페에 들어가 홍보하고 그 다음에 칼럼을 인쇄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여러 한동 보면은 아파트 가격 얼마까지 해준다 이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분녀에 5만 원씩을 내야 돼. 한 동당 12개면 50만 원에 비용을 다 들여서 광고해서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본인이 작업을 해온 거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본인 건 본인이 투자하면 되겠죠. 근데 자기가 더 이상 돈이 없어. 그래서 수수료 받을 명목으로 이 물건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4% 수수료를 주는 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주는 구조가 아니라 받는 구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안 주고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방식은 자, 금융기관은 이런 건 곱하기 60일에 상환했어요. 그럼 365에서 60일 뺀 305일을 이자를 받아요. 금융기관은. 1억 원에 365는 305일 곱하기 2% 161만 1,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금융기관인데 대부업체는 반대예요. 사용기관을 받아요. 사용기관. 대부업체는 만약에 60일을 했다면 365는 60일을 받기 때문에 이 이자가 더 적어진다. 이렇게 32만 8,768원을 받아요.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강의 때는 이런 얘기 안 들었는데 오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이
2, 3개월 이내 상환되면 여러분은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요, 여러분에게. 근데 만약에 5개월 이내 상환되는 경우에 1억 원에 중도상 2%면 100만 원을 나한테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줘? 물론 고객한테 2% 요청을 해요. 1억 원에 200만 원. 근데 아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아까 1350을 다 줬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나 대부업체는 이걸 알아요. 금융기관 슬라이드 방식과 대부업 슬라이드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게 이거밖에 못 받아, 이거만. 이 금액. 중도상환수수료를. 만약에 고객이 안다면 모를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지만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1억 원에 월 2%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2%면 200만 원이잖아요. 1억 원의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360만 원이죠. 아니, 얼마죠? 1억 원에 한 달 이자가 180만 원에 2%면 400만 원이 넘잖아요. 2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월달에 2%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는 얘기? 어쨌든 대부업 슬라이드 방식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용기간으로 받고 금융기간은 잔존이지만 반대다. 고객이 모를 경우에는 금액의 2%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알기 않는 경우에는 이 금액밖에 못 받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페에 올라온 거 보고 막 서로 투자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피는데 강의를 안 들으면은 물건을 안 드립니다는 그분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강의를 받아먹으려고 강의하는. 지금 이런 강의가 3시간씩 12시간 하고도 부족한데 이게 강의 안 듣고 들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백운의 아파트 6,500 투자해서 여기는 상국동 현대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이제 주변에 역대권이고요. 세대수도 많고 대지 지분도 높아. 국민주택 규모 이걸 대환하는 거예요. 대부업체 다 대환. 근데 특이하게 여기 보면은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요. 전세권. 왜 그럴까요, 여기는? 자, 1순위 하나생명, 그 다음에 대부업체에서 대출 나가고 질권대출까지 받았어요. 효성캐피탈에서. 자, 6천만 원에 90% 대출을 받은 5천만 원 대출하고 6천만 원 설정했는데 여기 대출 또 받았네요. 내 돈 실제 들어간 거는 4,500이니까 450만 원 들어갔네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또 했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대부 사업을 하고 대부 사업자들하고 공격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500만 원 전세권 설정을 왜 했을까요? 이 대부업체에서는 이 사람이 건전한 설정 이후에 먼저 최우선 변제금이 들어오면 최우선 변제금이 먼저 빠져나가면 자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전세가 안 들어오겠죠, 누가 세입자가. 그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위험성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들어오면은 4% 이상 못 받고 분할 상환으로 뭐 30년, 35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3억법인, 5억법인, 10억법인은 해당돼요, 거기에. 하지만 지자체 신고하는 5천만 원 대부업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별채권으로 부담권 실행 안 해도 돼요. 개인업고 프리업것은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는. 그럴 때 그런 경우에 만약에 대부업체도 그 강의 해야 된다면 우리 신탁으로 밖에 주단 말이에요. 신탁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최우선 변제를 인정 안 되고. 그때는 신탁으로 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주변 시세가 지금 2억 6,500이고 전부 다 합치면 이거만 해도 1억 5,800인데 여기 공인중개사도 계시지만 공인중개사분은 시세의 60% 이상 전세 계약서를 안 써요. 원금 상환하라고 하지. 자, 이런 경우는 시세보다 설정이 다 돼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이 세입자가 배당을 받아도 가짜죠. 그 사람은 사문서 위주로 신고하면 돼요.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 신청하는 사람은. 그럴 걱정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기존에는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했어요. 1순위 원금 설정 금액 3.5, 2순위 그 다음에 담보 비율이 KB세로 하고 상한가로 매매가로서 이렇게 담보 비율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6,500에 22%, 1,430만원, 4% 이렇게.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18%인데 은행에 예치하면은 14만 5천, 세후에 15.4% 때문에 11만 4천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97만 5천 원이다. 근데 이 세금 이자는 한 번밖에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4%는 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내기 때문에 이
한 번 냈을 경우에 금금액 합치면 매달 119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은행 이체하면 14만 원이고 감정가에서 매각가율이 2억 4,100, 거기서 경매비용, 예상 경매비용 1%, 그 다음에 농협원금, 농협 11개월치 6.5% 이자, 내가 투자한 원금, 내가 투자한 거 24% 이자. 그래서 전부 낙찰 예상가에서 경매비용 0순위 빼주고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치 이자,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내가 투자한 거 24% 이자래도 155만 4,590원이 남는데 이건 소유자한테 배당이 가는 거고, 기타 여기에 이제 내가 경매가 들어가면은 경매 비용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치 이자,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내가 투자한 거 11개월치 이자를 합치면은 실제 매각가율이 83%다. 여기 시세 차이가 생각한다. 아까 얘기한 거는 3% 제한금이 앉아서 원금과 이자 상환된다. 서울 수도권 오페스트랑 채무자 수도급여가 있다. 시세 차이까지 생각할 수 있는 GPA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1,000만 원, 3,000만 원, 5천, 1억, 3억, 5억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 잠깐 빨리 한번 들려볼게요. 자, 일단은 안전성은 아까 원금과 이자가 상환된다, 3% 제한금리 묶였다, 서울시도권에 아파트 투자한다, 직장에 있다, 안전하다는 거죠. 수익성은 뭐 18%에서 20%까지, 정기예금보다 10.5%. 유동성은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 올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돈 돌려받고 근저당권만 이전해주면 됩니다. 시세 차익은 1순위 원금이자 2순위 원금이자 투자해서 그 금액에 있을 때 시세 차익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 순서는 이렇게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자 도촉은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대부업체 다 해줍니다. 경매 도촉, 내용 중에 가서 이자 도촉까지 전부 대부업체 다 해서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1억 원 투자했을 때 5단계 신유세를 돌렸을 때 유동화 시켰을 때 구조 이자까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P2P가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되고 플랫폼 수수료를 어떻게 내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NPL과 GPL의 수익금은 NPL보다는 지금 GPL이 훨씬 나아요. 어렵게 NPL 물건 입찰해서 가져와서 실제 예상 매당표 다 작성하고 이런 일이지만 이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 예전에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지만 GPL이 이게 제가 이제 KEB 하나하나 PB를 놓고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애들이 수익률이 40% 60%가 넘습니다. 복리로 이자를 냈을 경우에. 근데 우리는 유동화 시키면은 70%가 넘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유동화 시켰을 경우에. 자, NPL은 뭐 배당에 대한 이의 위험성, 그 다음에 잔존채권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매입 금액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 유입, 방어 입찰로 유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GPL은 가장 간단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투자자 의사결정으로 P2P, 피어-투-피어, 퍼슨-투-퍼슨에서 투자자와 태무자가 결정을 해서 가져오면은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서류를 보고 그다음 이자 도촉 사후 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대부업 체제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예요. 이거는 5억 4천을 요청을 했는데 5억 4천 투자하고 매달 990만 원 이자 나왔습니다. 경매 들어가면 9,700만 원까지 소유자 배당이고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 비용 1순위 원금이자 1순위 이자, 2순위 원금, 2순위 24% 이자 해도 89% 입찰하게 되면 시세 차익 1억 5,600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도 들어오네. 세대수도 많고.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한테 이거 투자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 15%만 주고 나머지 수준을 여러분 가셔도 돼요. $2,000만 원 투자하니까 40만 원, 5천만 원, 100만 원. 우리 제가 한국여린사이버대에서 특강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했는데 거기 수강생 중 한 분이 아줌마가 왔어요. 여기 수강 하나 왔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좋은 물건 추천해주세요. 지금 2,000만 원인데 1년 3개월 동안 이자 받고 있어요. 1년 3개월 동안. 혹시 이자 안 밀리세요? 이자 안 밀리고 너무 잘 들어요. 제가 투자한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한 건은 7개월 쓰고 갚았어요. 7개월.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고. 1,000만 원 투자할 때 18만 3천 원, 5천만 원 투자할 때 90만 원, 1억 원 투자할 때 183만 원, 2억 원 투자할 때 366만 원.
이 사람은 연금이 50만 원이 나오고 자녀 웨딩샵을 운영하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금액 1000만 원 했을 때 18만 3천 이자를 받았네요. 이 사람 취업 준비생인데 나이를 보니까 이 사람이 64년생이었어요. 64년생. 그분이 취업을 하겠대. 어디 퇴직하시고 새로 취업 준비하라고. 그 돈이 필요하대요 지금. 그래서 1000만 원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1000만 원에서 이 사람은 신용정보회사를 다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 투자하고 36만 6천 원. 이 사람은 채무자가 커피숍을 운영해요. 커피숍 운영한 2,500을 돈을 빌려달래.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이 사람은 한 2억 5천 빌려가지고 안 되면 커피숍을 그냥 달라고 해요. 자진변제요. 경매 들어간다고. 이것도 두 개를 대화하는 거예요. 경영구청에 뭐 재산세가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압류가 맞네요. 이 사람은이 일본계 대부업체인데 이 사람이 2,500 투자하고 45만 8천 원 왔습니다. 이 사람은 3천만 원 투자하고 55만 원을 받는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선순위 대환 거래소는 기존의 대부업체를 대환하고 돈을 좀 더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후순위를 처음 대출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많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의 대출을 대환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대출을 처음 받아 지금 후순위를. 어떤 게 여러분 투자 유리할까요? 처음 받는 사람. 장단점이 있어요. 선순위 대환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이자를 잘 냈다는 거예요. 다른 대부업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낼 사람이에요. 처음 받는 사람은 금리 21% 너무 비싸 빨리 갚을 수가 있다. 처음 받는 사람. 다 지금까지 2년 넘게 경험으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3천만 원 투자하고 사업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소고기 유통업을 하는데 물품 대금으로 구입을 한다. 그래서 55만 원 받습니다. 3천만 원 투자하고. 여기는 분양 컨설팅을 하는데 요즘 분양이 잘 안 뛰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73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기흥에 있는 아파트 담보지급하고 5천만 원을 빌리는데 월소득이 700만 원이에요. 부동산 개발 디벨롭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표니까 대표도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월 700을 받겠다.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기흥구의 영덕동에 있는 용인 기흥구에는요 평수가 다 이렇게 커요. 제 친구가 인력센터 9개를 운영하는데 그 친구가 여기 3억 투자하고 처음에 5억 투자했어요. 네, 여기는 평수가 이렇게 나요. 여기는 전 세대가 다 이렇게 평수가 크대요.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이 뒤에 바로 산 안에 골프장이 있고 용인 기흥은 평수가 다 크다.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아까 내용들입니다. 지금 쭉 다 같은 내용들.